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부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 브리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들, 즉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자, 함께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가짜 뉴스, 코로나19 고온 다습해지면 사라진다.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수출을 막지 않아서 병원 내 소독용 알코올 부족 대란이 일어났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곧 2차 파동이 일어난다. 끝으로 대구에 있는 숙박업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구로 달려온 의료진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높은 기온과 그리고 습한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고온 다습해지면 코로나19는 알아서 사라진다. 백 교수님, 사실인가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바이러스 자체로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습해지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사람의 면역력이라는 것은 추울 때는 그 방어하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쓰이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우리 면역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그럼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은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 일단 사람 속에서 많은 증식을 한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면은 감염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면역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그 인구가 많다 그러면은 이 또한 거리가 멀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아무리 약해져도 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은 서로의 접촉면이 생겨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보면은 꼭 여름이 됐다고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조금 더 지나면서 없어졌고 또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더운 나라도 중동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호주같이 완전히 방구가 다른 쪽에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려운데 지금으로 봐서 이게 신종이라 아직까지 역학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여름에 가면서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어저께 진단 키트 관련하여 페북을 통해서 의학 전문 기자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쟀어요. 뭐 다른 최저 부분에, 네. 최저 온도 평균이 10도씨가 되면 사라진다. 네.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보존할 때 오래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뭐 액체 질소 안에도 넣고서 다시 꺼내서 쓰거든요. 이 네. 바이러스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높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냥 구조 자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뭐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한참 동안 놔둔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우리 지금 사람을 60도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곤란하고 또 실제로 기온이라는 것이 60도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영하로 내려갈 때는 아무리 밑에 내려가도 예를 들어 빙산 안에도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주장을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어떤 교수님께서 중국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온도하고 그걸 비교를 네. 해봤더군요. 근데 그게 그야말로 그냥 결과치의 온도 이외의 다른 변수를 전혀 그렇죠. 고려하지 않고 온도라는 변수만 갖고 따져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이 예전에는 방역 조치를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봉쇄하고 제대로 공격적으로 하면서 잡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변수에 들어가지 않고 온도만 본 거예요. 온도만. 네. 그랬더니 온도가 그렇게 최저 온도가 올라가니까 줄어들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최저 온도를 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다. 거기서는 유비 추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학생들을 애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뽑아놓은 그런 학원에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래서 그 학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좋은 학생들을 뽑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학원이 그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낼 수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만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 그런 가짜뉴스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식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백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글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안심이 아니라 방심을 시키는 겁니다. 네,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는 건요.
안심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알코올 수출을 막지 않아서 지금 병원 내에 알코올 대란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3월 5일 연합뉴스에서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비슷한 기사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소독용 알코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대형 병원이 아닌 중소형 병원에서 소독제가 혹은 소독솜이 이제 부족해졌다.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려하는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뻥튀기가 돼서 거기에 가짜 뉴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 대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중국에 소독용 알코올을 많이 수출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월 대중국 알코올 수출 실적, 에틸 알코올 수출 실적이 제로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서 마스크 대란처럼 소독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독제 대란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 정부가 발빠르게 잘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을 흔히 우리가 쓰는 거는 에틸 알코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에틸 알코올은 우리가 소독용으로 쓰는 게 있고 술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이게 음식 재료로도 쓰거든요. 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예를 들면 술 만드는 알코올,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알코올을 전부 일시적으로 소독용 알코올 만드는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손소독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은 정부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다. 네, 손소독제가 분명히 모자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갑자기 확 풀렸죠. 안 모자라는 거죠. 네. 네.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리면 실제로 수출 물량도 따지지 않고 이 유튜버들은 무조건 주장만 했어요. 네. 그냥 중국에 수출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수출 물량을 따져보면요, 1월, 2월에 수출한 그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냥 간단한 사실만 한번 그냥 체크를 해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냥 제목 자체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달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 정권에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매체들은 좀 어떻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마스크 얘기도 사실은 그 프레임을 보면 똑같았죠. 네. 중국의 마스크를 다 퍼주어서 고작 300만 장 퍼졌다고. 네, 퍼주어서 우리는 지금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보답 차원에서 다시 더 많은 마스크를 보내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그 마스크가 불량 제품이다. 뭐 이러면서 또 꼬투리를 잡다가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가짜뉴스의 생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매일매일 하면서 다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4배나 되는 악성으로 변형이 돼서 곧 2차 파동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2차 파동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백 교수님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제일 먼저 저도 이 카톡을 받았는데 앞에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 약대 학장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 그다음에 보통 이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변해서 변이가 생겼다. 근데 하나는 맞는 건 있어요. S타입하고 L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S타입이라는 것이 변이가 돼서 L타입이 됐고 L타입이라는 것은 지금 유럽에 있고 우리는 L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감염돼서 4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질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해봐야 돼요. 이 변이가 처음에 생긴 중국의 거랑 지금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근데 과연 전파력이 얼마나 강해졌느냐 혹은 독성이 얼마나 강해졌느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네. 사실 중국에서 그런 연구들은 있었어요. 그 변이가 있다는 거는 밝혔지만 그게 과연 전파력이랑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는 밝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팩터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그럴싸하죠. 전체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두 개의 바이러스 타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서로 변이가 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고 이것이 전파력을 더 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짜 뉴스를 제가 들어있는 어떤 톡에도 있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모두가 믿었어요. 왜 믿었냐? 연세대학교 약학대 학장 누구 씨가 한다 이거 네. 앞에 그 한 줄이.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취재 들어가야죠. 취재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직접 몰라서 중간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학장님께서. 예, 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자꾸 취재를 하는 이런 상황. 취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뉴스는 그럴싸한 사실을 10% 정도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먹물에요. 깨끗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요. 먹물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네,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 얘기만 들으면 대구 지역의 일부 숙박업체들이요. 대구 지역으로 사람을 살리러 달려온 의료진들에게 숙박비를 올려받고 있다. 즉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평론가님 네. 사실인가요? 뭐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내용을 한 메신저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었죠. 그런데 사실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자신이 간호원이라고 주장했던 한 누리꾼이 그 SNS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숙소에서 담합을 해서 숙박비 지원은 대구에서 6만 원씩 나눠주고 있는데 네. 8만 원씩을 받아서 하루에 2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이틀인가 지나서 커뮤니티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눈덩이 불어나듯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확산이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대구시 관계자의 그 취재를 한 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시에서 숙박업체들과 다 협의를 해가지고 6만 원 이하로 숙박비를 받도록 다 했고 그것을 대구시가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6만 원 이상의 숙박비를 받고 있는 업소가 일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급이 좀 다른 그런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대구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대구 지회의 모든 회원들은 그 사실을 다 지키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대구 시민들은 일정한 지침들을 잘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사실은 대구 시민들을 혐오하거나 대구를 갖다 혐오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분열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구시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 여기는 분명히 이전에 10일에 이미 의심 환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부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18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8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시에서 정확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해줬어야죠. 근데 이런 구멍들이 너무 대구에서 많이 시나 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편승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해 보면 대구에서 숙박업체들이 의료진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고 바가지 요금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지역 또는 어떤 인종, 어떤 연령, 어떤 계층을 혐오하는 것은요 정말 큰 문제인데 저는 그 혐오의 그 끝까지 들어가 보면 비겁함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가 잘 안 될 때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들 때문이야라고 지적하는 것, 그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 혐오의 다른 이름은 비겁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